안녕하십니까. 캐드 앤 그래픽 CNGTV 교육방송 조영식의 강의마당의 조영식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강의마당으로 엔지니어링 IT와 데이터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캐드 엔지니어링 IT라는 의미는 제품 개발의 설계와 엔지니어링, 그리고 좀 확장돼서는 생산이나 유지 보수, 그리고 폐기까지도 우리는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 엔지니어링에 다양한 IT 기술과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엔지니어링 IT라고 이제 여기서 부르고 있고, 요즘에 가장 핫 이슈인 DT, 데이터 테크놀로지, 데이터 기술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이제 DT 시대에서 IT 시대에서 DT 시대로 변하고 있다. 기업은 정보의 자동화나 단순 관리가 아니라 기업의 정보를 보다 가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 엔지니어 IT 분야에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데이터 기술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이제 IT라는 것들이 처음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까지 요즘에 어떤 대부분의 기업들 중에 IT 기술을 안 쓰는 업체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세계적 기업이라든가 대기업에서는 특히 IT가 제품 개발에 굉장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또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이제 제품 수명 주기,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서 사용되는 엔지니어링 IT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고, 데이터 기술 활용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요새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후에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는 것이 이제 중국의 아리바바의 마윈 회장이죠. 이 사람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이렇게 주목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선 제일 저희가 이 사람이 굉장히 아시아의 최고의 부자라는 거, 또한 이제 새로운 개념들을 많이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리바바의 마윈 회장의 결정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20년간 지속되어 온 IT 시대는 저물고 앞으로는 30년간 DT 혁명을 기반한 새로운 인터넷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제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줄 아는 기업이 성공하는 DT 시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보면은 그만큼 이제 IT 시대를 넘어서 데이터를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더 발전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혼란이 오는데, 그럼 데이터 DT가 뭐냐? 여지껏 IT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IT에 대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러면 데이터 기술이 뭐냐? 매우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고 약간 마케팅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기술 앞에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죠. 대부분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빅데이터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인터넷 데이터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 테크놀로지.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전에는 정형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였는데, 그게 아니라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나 그동안 기업이 집중적으로 투자했던 영역 데이터베이스 이외의 다른 부분을 컴퓨터 기술을 사용해서
경쟁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데이터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대부분 비슷한 말은 다르게 쓰지만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사실은 빅데이터라는 거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빅데이터가 인터넷 데이터나 인터넷 서비스 데이터들을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엔지니어링 IT라는 거가 여기서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여기 많이 아시겠지만 컴퓨터 애드 디자인, 뭐 컴퓨터를 이용한 그 데이터 설계, 그 다음에 제품의 해석, 그 다음에 생산, 그 다음에 PLM, MES 등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이거는 뭐 확장적으로 얘기하면은 제품에 관련된 뭐 ERP도 사실은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갖다 쓰고, 그 다음에 뭐 스마트 매뉴팩처링이나 요새 스마트 팩토리도 사실은 데이터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갖다 쓰고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제품 개발에 우리가 주로 엔지니어링이라고 말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설계하고 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런 그 엔지니어링 쪽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려고 합니다.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은 다양한 분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제가 이제 PLM이라는 책에서도 인용했지만,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보면은 모든 엔지니어링들이 이렇게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협의적으로 얘기하냐, 광의적으로 얘기하냐의 차이인데, 우선 요구사항과 그 다음에 컨셉추얼 개념 설계, 그 다음에 상세 설계, 그 다음에 검증, 뭐 프로타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생산하고, 그 다음에 생산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오퍼레이션을 하고, 운영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리사이클을 하거나 폐기를 하는 이런 프로덕트 수명 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컨셉추얼 디자인에는 다양한 엔지니어링이 사용되고 있죠. 뭐 해석도 할 수 있고, 해석도 개념 설계할 때도 해석을 하지만 생산한 다음에도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링이 뭐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에 사용하고 있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엔지니어링 IT와 빅데이터 기술,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것들을 하는데 어떤 분야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품의 요구사항에도 빅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용으로 사람들이 트렌드가 뭐인지, 소셜 네트워크 같은 거를 통해서, 아니면은 그 제품을 사용하는 서비스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구사항이나 그 어떤 제품을 맨 처음에 만들 때 어떤 유지보수 정책을 갖고 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폐기하냐,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빅데이터 기술을,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슨 제품의 설계 분야, 디자인이나 엔지니어링 분야, 그 다음에 생산 분야, 생산 분야에서는 이제 매뉴팩처링 빅데이터 또는 이제 매뉴팩처링 데이터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설계 분야에서는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유지보수 부분에서는 서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리타이어먼트나 폐기, 리사이클 이런 데에서도 데이터 테크놀로지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엔지니어링과 이제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서, 그러면 엔지니어링 빅데이터가 뭐냐?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빅데이터와 유사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그 협의의 데이터가 될 수가 있죠. 지금 이제 그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가 굉장히 유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얘기합니다. 뭐 매니저서부터 학생들서부터 모두. 근데 사실 빅데이터에 대해서 그 말은 많지만 구체적인 거나 뭐 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 앞에 보면은 IBM이나 뭐 오라클이나 이런 그 IT 벤더들의 빅데이터 접근은 IT적인 접근이죠. 굉장히 광의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각 분야별로다가 뭐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구체적으로 사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데이터라는 거를 요즘에는 뭐 이런 스몰 데이터라는 말도 나오죠. 빅데이터에 대해서 모두 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혼란도 많이 오고 도대체 빅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여기에 보여주는 그림은 IBM은 빅데이터라는 그 플랫폼을 가져가려고 그러죠. 모든 벤더들, 뭐 오라클이나 그 데이터 IP 벤더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빅데이터를 가져가야지 자기네들이 그 비즈니스 할 때 자기네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는데, 근데 대부분 보면은 오픈 소스나 그 굉장히 그 말들은 많지만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기 쉽게 나와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또 빅데이터와 제품 개발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제 여기 엔지니어들이나 제품 개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왜 빅데이터라는 거 요새 보니까 뭐 소셜 네트워크에서 뭐 사람들의 트렌드나 뭐 이런 거였지, 제품 개발할 때 빅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가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제품 개발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 장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사실은 제품 개발이라는 거는 실제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그 개념의 제품을 그 대량 생산을 하면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이제 제품 개발의 어떤 프로세스인데, 첫 번째 보면은 플래닝, 프로토타입, 익스페리멘트, 그 다음에 매스 프로덕션, 이런 그 분야를 어디나 거칩니다. 근데 그 이런 것들을 하기 중에 가장 그 회사의 요구사항이 뭐냐면,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냐가 최고의 강점이 되겠죠.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은 여러 가지 이점 중에서 첫 번째 뭐냐면은 개발비가 일단 적게 듭니다. 이 시간을 줄이면. 또 하나 뭐냐면 마켓에 굉장히 빨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마켓에 제일 먼저 들어가거나 나중에 들어간 기업이 굉장히 고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먼저 들어간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에 보면은 플래닝과 익스페리멘트와 매스 프로덕션이 많지만, 그 리얼을 해서 그 제품을 그 컨셉츄얼에서 진짜 그 프로타입을 만들고 우리가 눈으로나 오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을 굉장히 줄인 거죠. 그 비용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세 번째는 더 줄인 거죠. 그래서 제품이 이제 여기서 보면은 크게 말하면 세 단계인 거죠. 제품의 버추얼 단계, 가상 제품 단계, 그 다음에 리얼 단계, 그 다음에 매스 프로덕션 단계. 그리고 이 리얼 단계, 그 가상 제품에서 리얼 단계에 갔을 때 매스 프로덕션 할 때의 어떤 전략 같은 것이 나오는 거죠. 그 매스 프로덕션이라는 거가 그 줄일 수 있는
그 매스 프로덕션 바로 직전에 모든 비용이나 시뮬레이션을 다 해야지만 그 나중에 문제가 덜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엔지니어링 IT와 그 캐드캠에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역할과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일 때는 요구 관리, 기능 할당, 대안 관리, 위험도 관리 이런 것들이 하고 디자인 스테이지에서는 가상 제품을 구현을 합니다. 가상 제품을 구현을 하면 요때는 CAD나 CAM들이 주로 많이 쓰이는데 형상 자료를 뭐 CAD로 그 형상을 그린다든가 거기에 물성치 자료를 한다든가 파라미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규격이나 뭐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가상 제품에서 시뮬레이션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CA나 그 실질적으로 테스트 그 제품을 만들어서 포타일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제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를나 또는 데이터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사용할 때 이런 각 부분마다 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점을 볼 수가 있죠. 그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PDM이라는 것들을 많이 썼어요. PDM이라는 거가 제품 정보 관리입니다. 근데 제품 정보라는 거가 그동안은 이제 PDM이라는 것들 가지고 충분히 했는데 PDM의 약점이라는 거 있죠. PDM의 약점이 뭐냐면 과거의 데이터라는 거죠, 다들. 그리고 데이터를 그 PDM 데이터 자체가 어떤 해결책을 주는 건 아니죠. 그 엔지니어가 PDM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것을 보고 내가 그 새롭게 다시 디자인을 한다든가 뭐 CA로다 문제를 풀어서 다시 설계를 해서 PDM 데이터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PDM 데이터가 그동안은 기업의 무슨 표준 데이터라든가 모두 뭐 콜라보레이션이라든가 협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스탠다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했지만 PDM 데이터 자체가 언제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뭐 자동으로 어떤 그 제품의 그 요구사항이나 이런 거를 해결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PDM에 대해서 도깨비방망이처럼 생각하는 수가 있는데 PDM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뭐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한 장으로 저기를 하면 되게 그 CAD 데이터와 CA 데이터가 개념 설계나 초창기에 PDM을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CAD 데이터는 제품의 지오메트리 정보입니다. 주로 제품의 형상 정보죠. 제품의 형상 정보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정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 제품을 리얼 실제 제품을 만들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엔지니어나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CAD 데이터의 형상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와 반대적으로 이제 크게 다른 쪽이 뭐냐면 CA 데이터죠. CA 데이터는 그 물성치라든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CA가 그 지금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그 전에는 CA 데이터는 다 숫자죠. 계산하고. 그렇기 때문에 CA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소외됐죠. 왜냐하면 제품을 그 결정하는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에는 CAD는 형상이라도 보이는데 CA는 형상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형상화한 것들이 뭐 색깔로다가 한다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열이라든가 그다음에 EMI, EMC라든가 다이나믹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죠. 그걸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뭐 공해가 많은 거에는 빨간색을 한다든가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떤 그 저기를 보기 위해서 사람은 그 비주얼로다가 70%의 정보를 하기 때문에 그 형상이나 시청각적인 정보를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감이 빨리 오죠. 그렇지만 숫자라든가 이런 걸 보면 느낌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엔지니어링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전략의 가장 그 핵심은 CAD 데이터와 CA 데이터를 한꺼번에 묶는 겁니다. 그래서 CAD 전략은 뭐냐면 인테그레이션이죠. 다양한 CAD에 뭐 CA로 할 수 있는 그런 형상 정보를 그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고, 그 CA의 전략은 옵티마이제이션이죠.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어떤 크기를 해야 되는지, 어떤 조합을 해야 되는지, 그래야 에로다이나믹이나 메카닉스, 다이나믹, 뭐 열, 그다음에 소음 이런 것들이 CA 전략의 가장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옵티마이제이션뿐만 아니라 뭐 사실은 그 굉장히 유명한 엔지니어들은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를 설계는 결정이라고 얘기하죠.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CAD 정보를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제한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테크놀로지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CA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뭐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것 중에는 이제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 그 내가 테스트한 자료를 가지고 디자인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대학교나 뭐 대학원생들이나 이랬을 때 실험으로다가 어떤 그 실험 장비를 통해서 제품 같은 것들이나 지식을 얻는 거와 또 비슷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 퓨전. 요즘에는 이제 그 해석 데이터가 따로따로 옛날에는 많이 했습니다. 뭐 구조 데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그 열역학 데이터, 그 다음에 그 EMI, EMC 데이터,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그 유압 데이터라든가 뭐 근데 이런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 데이터셋을 멀티피직스로 만드는 거를 우리는 데이터 퓨전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융합.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비용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디멘전을 뭐 다양한 디멘전이 있는데 디멘전을 줄인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변수를 찾아내서 이런 것들은 빅데이터에서 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접근 방법, 어떤 데이터셋이 불완전할 때다가 유추하는 접근 방법, 그 다음에 오티마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테크놀로지 기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 뭐 요즘에 빅데이터라는 일반적인 빅데이터를 얘기하면은 빅데이터 커뮤니티에서도 뭐 이럽니다. 그 데이터를 달라. 우리가 그거를 데이터를 분석해서 주겠다. 분석하는데 그 분석적인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의 그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솔루션의 특성이다. 근데 사실은 그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심이 많이 가는 거죠. 지금은 뭐 되게 간단한 그 이런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뭐 많은 조그만 소규모 기업들이 빅데이터 전문가들이나 이런 전문 회사라고 나오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굉장히 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출구 조사, 아니면은 이제 그 인터넷에서
텍스트를 많이 해서 지난 한 달간 어떤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해서 그것이 중요하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장 많이 그 빈도수가 높다고 그래서 그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냥 리퍼런스로는 괜찮죠. 내가 지난 그 한 달 동안, 1년 동안에 내가 그 어떤 이메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를 검출한 것이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그걸 빅데이터라고 많이 팔고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거. 특히 그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그 어떤 빈도나 횟수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신뢰성이 거의 없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데이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도 할 수 있고 솔로게이트 모델링도 할 수 있고, 이게 무슨 그 옵티마이저 모델링이래, 수학 모델링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엔지니어링 빅데이터거나 엔지니어링 데이터 테크놀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제가 경험에 의하면은 데이터들은 이렇게 디자인하고 스트럭처 사이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CAD 모델링을 하고 메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밸리어블 같은 것들을 이제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는데, CA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할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들은 서로 인테그레이션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각자 다시 다른 그 PDM처럼 어떤 인테그레이션 하기가 여지껏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테크놀로지가 발달되면서 빅데이터라든가 요새는 그 다양한 데이터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솔루션들을 파라미터만 해가지고서 데이터 퓨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프록시메이션 기법이라든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를 보면은 다양한 예로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시뮬레이션을,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링 데이터에서, 컨셉츄얼 데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뮬레이션 데이터죠. 실제 형상이 없었을 때 시뮬레이션 데이터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CA 솔루션들과 시뮬레이션 데이터들이 많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테스트 데이터죠. 익스페리멘탈 데이터인 거죠. 어떤 걸 실질적으로 그 단순하게 모델링이나 테스트 모캅을 만들어서 그걸 테스트한 거죠. 테스트를 계속해서 그 테스트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그 두 가지 데이터를, 익스페리멘탈 데이터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데이터 퓨전을 하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 모델링을 만들어서 그 모델의 수학적 펑션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크리에이팅 모델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피지컬 모델, CA나 CAD나 CA 모델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그 펑션을 해서 아웃풋을 나와서 이 제품의 펑션, 이 제품의 가상 제품에 대한 그 예측, 그 다음에 그 예상,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제품을 단순화한다든가, 리듀션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오티마이제이션을 한다든가,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제품을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여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나와 있는 기법도 있고 이런 기법들을 다양하게 모델링을 만들어서 순식간에 비교할 수도 있고 요새는 이제 컴퓨팅 파워나 그 하드웨어가 발전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이런 것들을 하나 걸어놓고 뭐 일주일씩 했었는데 일주일씩 하다 보고 뭐 한 달씩 돌리다 보면은 그 매니저들이 결정할 그 시기가 지나죠. 대회 보면은 뭐 2, 3일 안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죠.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인포메이션은 결정 어떤 시간 안에 그 가져오면은 뭐 100만 불짜리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이런 CA들의 빅데이터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멘트, 테스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퓨전, 다양한 그 분야의 데이터셋을 만들어 가지고 테스트해 보는 거,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그 CA 엔지니어들의 꿈이었는데 굉장히 이제는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멘전들을 굉장히 많은 뭐 수십 가지 디멘전을 했다가 줄여가지고 어떤 심플한 수학적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밸류어블들을 찾아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지 못한 그 밸류어블들이 그 찾아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접근법, 유사 프록시메이션이라고 그러고,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그 어프록시메이션 테크닉에서는 이제 설로게이션 모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그 다양한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수학적 모델. 사실 그 지금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이제 빅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엄청난 인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벤더들이나 뭐 이 빅데이터를 파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빅데이터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 굉장히 빅데이터를 쉽게 쓰는 방법들도 있어요. 뭐 인터넷 자료를, 마케팅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근데 좀 더 더 정교한 게 사용을 하려면 굉장히 이런 수학적 모델링들이 발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어댑티브, 익스페리멘탈 이런 것들을 해서 데이터를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가지고, 엔지니어링 빅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한다든가 결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그 것들은 이제 기존에는 어떤 CAD 데이터와 지금은 이제 CAD 데이터나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항공 쪽에서는 이런 수요들이 굉장히 지난 한 10년 동안에 꾸준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다양하게 저렴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급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윈드 터널 테스트와 CFD를 합쳐서 데이터 퓨전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제품에 있는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사용을 한다든가, 또 하나는 이제 타임의 밸류어블 같은 거를 해서 빅데이터를 테스트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을 빨리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서로 완전히 다른 CA 분야들을 합성해 가지고 그 연결해서 테스트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은 라이프 사이클의 뭐 서비스나 오퍼레이션이나 리사이클 이런 데에서도 빅데이터를 사용하지만, 오늘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부분들은 주로 세프티, 뭐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제 예측, 그 다음에 요구사항을 갖다가
추적한다든가 이런 것에서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수학적 모델링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데이터 기술의 사실 핵심은 우리가 그냥 어떤 감이나 어떤 그냥 내가 뭐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데이터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데이터 요즘에 그 빅데이터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정부 지책 같은 데서도 보면은 빅데이터 뭐 전문가 뭐 10만 명 양성.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젊은 사람을 데려다가 빅데이터 전문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냐면은 빅데이터를 할 때 빅데이터라는 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빅데이터를 수집할 때 굉장히 노가다성 데이터 수집하는 그 작업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엔지니어링들이 갔다가 투입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전문가라고 해서 많이 하는데 그런 코스들이 많은데 데이터 기술의 핵심은 데이터 사이언스예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의 핵심은 수학적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엔지니어링이든 뭐든 안전이든 우리가 뭐 팩이든 뭐 원자력 발전소의 메인테넌스든 뭐 이런 것들은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테스트 데이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수학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을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안전이나 뭐 이런 거. 현재 오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는 거지. 과거의 데이터들을 해서 핵심 단어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요새 보여주기 위한 그런 빅데이터는 사실은 조금 있으면 거의 포화 상태고 사람들이 굉장히 일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엔지니어링 데이터 테크놀로지는 저는 이제 빅데이터라는 말들이 많이 유행을 하는데 저는 빅데이터보다는 데이터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제한적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나 그 전에는 어떤 제한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떠나서 아주 확장적인, 그래서 빅데이터 안에는 데이터 웨어하우싱이라는 테크놀로지도 사용하고 데이터 마이닝도 있을 거고 굉장히 다른 데이터 기법들, 거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린 제품을 분석하고 제품을 옵티마이제이션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미래 예측하는 이런 것까지, 데이터 어널리시스까지, 그런 것들은 데이터 과학일 수밖에 없는 거죠. 데이터 과학은 매스매티컬 모델링이죠. 이런 것들의 전문가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전문가들은 현재도 있습니다. 각 분야에 각 현업에 자기가 그런 어떤 데이터 과학이나 고급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빅데이터든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거를 제공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현업에서 가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는 것이 저는 이제 이노베이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술은 이 밖에도 오늘에서는 이제 충분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은 이제 예방 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MRO에서 이제 그동안에 MRO나 이런 것들도
항공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지 보수인데 굉장히 깊이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고 날 확률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부품이 많이 사용되거나 적게 사용했을 때 그 제품을 얼마 정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제품들은 3D 프린팅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고 가격도 알맞으면 우리가 갖고 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 제품을 비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비용이나 이런 데 절감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방 정비라든가 그다음에 설비 운영은 네. 그러면 이제 설비 운영이나 어떤 안전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가장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적인 모델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엔지니어링 IT에 엄청나게 코스트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히든 코스트들 보면은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그 다음에 이제 IT 퍼스널, 그 다음에 메인테넌스, 트레이닝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 것은 사실 굉장히 요새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페이스북에 보면은 CNG TV나 토크 IT 이런 데에 질문을 올려주시고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이터 중에 질문들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방송들 하시고 제가 질문을 몇 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질문이 지금 잠겨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에 대해서 사실은 처음으로 데이터 테크놀로지나 빅데이터에 대해서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매뉴팩처링 분야에서 빅데이터 사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오늘은 개념 설계 부분이나 앞에 부분 제품을 처음에 개발하거나 컨셉츄얼 디자인할 때 중심으로다가 CAD나 CA 쪽의 빅데이터나 데이터 테크놀로지들을 주로 사용을 했고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은 2차로다가는 매뉴팩처링 데이터를 어떻게 매뉴팩처링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아니면은 프로타입을 만들어서 테스트한 데이터를 가지고 매뉴팩처링 할 때 어떻게 그걸 적용하는지 빅데이터나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더 3차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MRO나 오퍼레이션 서비스 할 때 제품 서비스나 이랬을 때 빅데이터나 데이터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폐기하고 이런 거에 대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요새는 이제 페이스북 앞으로는 페이스북에 캐덴 CNG 교육 방송이라는 거가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